어려운 건 왜 어려운지 한번 좀 느껴볼게요. 1106번입니다. 풀어볼 시간 한 2분 드릴게요. 2분 30초 드릴게요. 좋습니다. 좀 어려우니까. 자, 2분 30초 지났고요. 저희가 이제 이걸 일단 외신 나왔잖아. 혹시 제가 얼마 전에 하나 그 외신 관련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 이제 여러분들이 외식을 중2 때 배우는데, 자, 한번 여기에 무줄 거봐. 그러니까 어쩌면 사실 이제 이 문제는요, 이거를 모르면 틀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 삼각형 있잖아요. 일단 외심이 어디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변 위에 있게 여기 가운데 어딘가 이렇게. 그렇지? 자, 예각삼각형 그 당시에 가운데 어딘가 있어요. 그려보시면.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걸 저희가 어려운 말로 둔각이라고 해요. 얘는 어디 있게요? 외심이? 혹시 기억나? 그것도 여기 긴 쪽 바깥쪽 이런 데 있어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 문장은요, 읽어보시면 지금 외심이 어떤 변 위에 있다는 거야. 자, 사실 암기하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 말은 자 그냥 암기할게요. 외심이 변 위에 있을 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언제? 예각도 아니고 둔각도 아니고 누구밖에 없어요? 직각밖에 없다는 거야. 꼭 기억하세요. 얘는 100% 직각 삼각형이고요. 심지어 제가 얼마 전에 위치까지 말했지. 어디 있게요? 쟤는 100%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간에 있습니다. 이걸 암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중2 그 2학기 당시에도 뭐 저랑은 다들 안 했지만 이게 강조사항이야. 특히 직각에서 외심이 나오면 100% 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사실 두 번째 문장을 읽자마자 외심이 변위에 있다고? 아, 직각이겠네. 그리고 여기에 딱 중점에 정중앙에 이 외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면 여기가 무조건 BC가 될 수밖에 없고
A는 당연히 여기가 A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저희는 A도 알고요. 외심도 압니다. 그치?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제대로 푸시려면 외심에 관련 성질이 하나 있거든. 자, 특별히 직각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자, 이런 그림 기억나세요? 요 부호 세 개가 전부 똑같습니다. 이게 원래 외심의 성질이야. 원래 외심은요, 이 외심에서 세 꼭지점까지 길이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이유가 이게 외접원의 중심이라서 다 반지름이거든요. 이제 요걸 이해해야 우리가 요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요 길을 이용해서 요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 자, 한번 마무리 지어볼게요.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요 두 점 가지고 길이 구하는 거 배웠잖아. 앞에서. 그게 볼게요. 자,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 이 길이입니다. 즉, 이 길이가 얼마다? 루트 13인데 얘를 외심의 성질 때문에 이쪽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이 문제의 마지막에 묻는 거 보시면 이제 저거는 딱 뭐 하는 얘기야? 피타고라스 결과물을 꺼내주시라는 거예요. 그치? 즉 마지막에 묻는 게 뭐야?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이잖아. 이게 뭐예요? 피타고라스에 의하면 BC의 제곱이거든요. 우리가 BC를 그 외심이라서 구해할 수 있다는 거야. 즉 BC를 구해오셔가지고 이 친구의 제곱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정답이 나온다. 그런 문제입니다. 저희가 요 근래 외심 관련 문제 몇 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말은 이번 시험 범위에서만큼은 외심이 이렇게 약간 좀 많이 연결이 돼요. 꽤 예뻐. 그래서 꼭 기억합시다. 외심 나오면 사실 웬만하면 거의 99% 확률로 직각삼각형 얘기해요. 그거를 주는 거니까 직각에서 특별히 외심이 중점에 있고 특별히 한 가지 알아야 될 성질이 요 변의 기능이 똑같습니다. 이게 반지름이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정리해보시고 오른쪽 위에 1107번 가볼게요. 자, 1107번 풀어보시면 시간 2분 30초 드릴게요. 좀 끌게요. 지난번에 저희 교과서 문제 풀 때 이런 비슷한 해결 해본 적 있죠?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07번이고요. 혹시 나오나 이런 문제 혹시
아이디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이번 그 파트 상단으로는요, 일단 뭐가 필요해? 가급적이면 좌표가 필요하고, 그 말은 뭐야? 그 X축, Y축 좌표 평면이 필요하거든. 사실 뭐 그 문제입니다. 즉 이 그림을 지금부터 얘는 아이디어겠죠. 아이디어가 뭐다? 자, 그림을 어디로 옮기자? 우리는 결국 여러분들 이번 시험 범위에서 이제 좌표 평면이 필요합니다. 평면. 즉 X축, Y축을 한번 줘보라는 거죠. 예쁘게. 그치? 그리고 혹시 감이나 이 문제 풀려면 어디가 원점이면 정말 예쁠까? 여기 말하는 거 맞지? 지금 여기를 한번 원점이라고 두고 축을 그려보시면 이 문제는 끝납니다. 아시겠죠?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난번에 혹시 그 문제 기억나? 그 여러분 교과서에 뭐 분수 쏘고 막 레그 쓰는 문제. 그 문제 풀 때 했던 작업이에요. 이 상황을 한번 좌표로 옮겨보자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좌표를 한번 옮겨볼게요. 원점을 어디 두는지도 실력입니다. 괜히 이상한 두지 말고 가급적 제일 예쁜 자리로 두시면 돼요. 알겠지? 자, 이제 우리는 뭐 할 거냐면요. 여기 있는 A, B, C를요, 이제 좌표로 말해보자라는 거야. 즉, C는 뭐다? 0,2가 되겠죠. 좌표로 말하면. 그리고 B는 뭐다? 6,0이 되고요. A는 뭐다? 자, 요만큼이 6이고, 요만큼이 8이니까, 요만큼이 2니까요. 얘는, 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문제를 읽어보시면, 도서관을 지어야 돼. 근데 이 도서관의 위치가 어떻게 하냐? 세 중학교에서 같은 거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 제 마음대로 도서관을요, 뭐 예를 들어 P라고 두면요. 그리고 예를 들어 A, B라고 두면 결국 저 문장은요, 무슨 말이다? 이게 돼야 된다라는 아마 지난번 숙제에 있던 유사한 문제가 될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제 뭐 하면 돼요? A, B를 가지고 이걸 정말 구합니다. 세 개 다. 구하신 다음에 일종의 연립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시가나, 이렇게 시가나 세워가지고 연립해보시면 정말로 A, B를 구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이제 구하신 다음에 거리는 거리하는 범위 되겠죠. 그렇지. 정리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은 이제 좀 딱 보시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좌표로 옮기자. 다른데 딱 또 느낌이 와야 돼. 그러니까 되게 많이 하는 작업이야. 이런 걸 정말 어려운 말로 계속 기하라고 하는데 어떤 도형들을 좌표로 옮기는 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3단원 원이 사실은 그런 작업이야. 원을 좌표로 옮기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두 문제는 요거 1108번 아까 나온이 질문한 그 문제 똑같네요. 이거 심지어 혹시 나오나? 숫자가 안 바뀐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대로 그 교육적 기출을 그대로 복붙한 것 같아요. 그 문제니까 한번 요거 푸실 때 좀 다시 한번 좀 깔끔하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래요. 얘는 실제로 뭐다? 요 점을 찍어서 넓이를, 그러니까 모양을 봐야 됩니다. 얘는 정확히 찍을 겁니다. 찍은 다음에 아마 넓이를 직접 못 구할 건데 약간 간접적으로 넓이를 구해서 갖다 보시면요. 아마 n을 못 구할 거야. 근데 n분의 n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문제라 한번 집에 가서 여기랑 숙제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날선으로 돌아갔죠. 자, 오늘 쉬는 시간 전에 중학교 내용이에요. 거의 오늘까지는 중학교 내용 복습을 할 거고 이번 주 금요일 나오시면 약간 한 2가지 신상이 있어요. 2가지만 배우면 2단원 끝납니다. 아시겠죠? 안 하고 시험법에 여기까지입니다. 2단원까지. 이번에는 사실 정말 계속 말하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이번에는 좀 그래도 시험 범위가 적당하니까 정말 준비 많이 해가지고 정말 여러분들 90점 이상 100점 넣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 저기 안하고 2인데 전교 뭐 5등하는 하시는 분들 몇 명 있어요.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할 수 있으니까 긴장하지 말고. 알겠지? 자, 날선이요. 페이지는요 152쪽입니다. 그리고 제목 보시면요 제목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써있잖아. 자, 오른쪽에 한번 써볼까요? 사실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좀 구분하긴 해야 돼.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게 1차 함수랑 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뭐 굳이 이해를 하자면 이제 1차 함수라고 보셔도 거의 무방해.
사실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훨씬 더 큰 범주입니다. 이제 직선 중에서 1차 함수가 있는 거지. 1차 함수가 직선. 이렇게는 좀 더 큰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1차 함수는 언제? 중2 때 기본적인 내용은 다 배웁니다. 뭐 기울기라던가 뭐 절편이라던가 그래프 다 배웠던 내용들이고 한번 내려가 보실래요? 지금부터 한번 좀 복습한다는 마인드로 한번 제가 하나씩 물어볼 테니까 한번 해보시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알겠지? 예를 들어 1035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자, 이번 페이지는 몇 가지 데이터를 줍니다. 이거 가지고 직선 1차 함수식 만들어 볼래?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랑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할 겁니다. 혹시 까먹었으면 여러분들이 복습한다라는 마인드로, 이런 마인드가 정말 중요해요. 이게 어쨌든 뭐 해본 적 있으니까 복습한다는 마인드 해보고 있습니다. 자, 1차 함수. 자, 칠판 한번 보시네요. 자, 일단은 뭐 어쩌면 딱 하나야. 이거 하나 꼭 외우세요. 어쩌면 이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다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함수는 제일 심플하잖아. 그렇지? 자, 우리가 이제 1차 함수는 말 그대로 1차식으로 만든 함수예요. 물론 이제 1차식이란 보장이 필요하려면 당연히 뭐 이런 거는 좀 필요하긴 하겠죠. 절대 올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늘 이걸 수업했는데 중2 때 요 친구들의 역할이 있어요. 그것만 정확히 알아서 웬만하면 다 풀립니다. 알겠지? 자, 여기 있는 A는요, 소위 기울기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1차 함수는 어떤 직선 모양이기 때문에 기울어진 정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여기 숫자가 알려줍니다. 알겠지? 그리고 오른쪽에 이 자리는요, y 절편 자리입니다. 사실은 당연해요. x 값이 0이 되버리면 얘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먼저 염두하시고 가급적 모든 문제 사실 이렇게 식을 만드시면 돼요. 뼈대로 이렇게 출발해 볼게요. 자, 1035번은요 읽어보시면 자, 한 점이 나와 있죠. 자, 지난다. 보통은 대입하는 얘기입니다. 그치? 그리고 뒤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다? 기울기가 나와 있네요. 자, 기울기가 나와 있으면 기울기로 식을 만들면 됩니다. 가볼게요. 자, 기울기로 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y절편을 몰라요. b라고 둘게요. 이제 뭐 하면 돼? 저 점을 대입하시면요, 여러분들이 b값을 이렇게 주고요. b값이 나오면 식을 완성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치? 자, 밑에 있는 거 말고 오른쪽 먼저 볼게요. 자, 1040번 풀어보실래요? 1040번. 이제 그 당시에도 직선 구하는 문제가 좀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이제 그 중에 유명한 것들만 책에 나와 있어요, 지금은. 첫 번째가 기울기 주고 지난다. 방금 그 문제고요. 두 번째가 두 점을 주고 직선 구해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1040번 한번 풀어볼 건데요. 혹시 갑이나 이거 두 점 가지고 식 구하는 거 혹시 어떻게 풀었어요? 기울기를 구해서 구할 수 있지. 그 다음은 외족처럼 푸는 거죠. 기울기 나오면 이제 점 있으니까. 그치? 혹은 여러분들 이거 풀이가 하나일까? 자, 제가 한번 두 가지 풀이를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알겠지? 사실 이제 여기 두 점을 주면 정석 풀이가 방금 가빈이가 말한 그 풀이입니다. 보통 두 점을 주면 기울기라고 구할 수 있거든요. 자, 위에 혹시 써있나요? 여러분들이 그 기울기 구하는 게, 자, 한번 필기를 하자면요. 여러분들이 중2 당시에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통 책에는 x값의 증가량을 써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변화량을 좋아합니다. 즉, x가 요만큼 변할 때, 자, y값이 요만큼 변해요. 수학자들은 이거를 기울기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두 점을 주면 할 수 있는 작업이야. 한번 첫 번째 풀이는 기울기를 구해볼게요. 알겠죠? 어떻게 하자? 자, 기울기는요, x끼리 뺀 것분에
자, 빼는 방향은 중요하지 않은데 x를 이렇게 빼면 y도 같은 방향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x가 요만큼 변할 때 y는 요만큼 변해요. 자, 이렇게 하면 기울기가 나옵니다. 혹은 뒤에 것 빼기 앞에 것 분의 뒤에 것 빼기 앞에 것 상관없습니다. 알겠지? 계산해 보시면 6분의 마이너스 2, 즉 이렇게 해서 기울기를 구할 수 있고, 기울기가 나오면요 사실 방금 했던 문제랑 같은 스타일로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으시겠죠. 요게 첫 번째 풀이에요. 그렇지? 자, 두 번째 풀이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사실 이제 기울기를 못 구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럴 때는 뭐 하면 돼? 그냥 직선이니까 일단 이런 모양이겠죠. 딱 씁니다. 그 다음 뭐 하죠? 이제 여기다가 지난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지난다 식 하나, 지난다 식 두 개 해서 연립을 해도 사실은 되었습니다. 한번 정리해보세요. 점 두 개를 주면 이제 또 그 당시에 아주 핫했던 유형입니다. 점 두 개를 주면 이 1번이 사실은 중요한 게요. 요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어쩌면 왼쪽과 같은 문제인데 조금 더 고급 문제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기울기를 구해서 식 세우거나 또는 기울기를 모르겠다 그럼 징한다 대입해서 연립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밑에 1045번 가볼게요. 자, 1045번. 자, 그 당시에 이런 문제 나옵니다. 이번에는 절편을 주고 식 만들어봐라. 그리고 제가 요거 설명드리면서 이제 한 가지 새로운 거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좀 알아두면 좋은 게예요. 얘는 사실 몰라도 못 풀 수 있긴 한데, 절편을 주면 좀 특별히 좀 하나 공식 하나 외워서 이제 좀 이런 모양도 될 수 있구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x절편이 마이너스 2고 y절편이 3이다. 자, 나와있잖아. 어쨌든 y절편이 나오면 이걸로도 요식을 만들 수가 있죠. 요 자리를 채우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한번 식을 좀 뼈대를 만들어 볼게요. 자, 기울기는 모르지만 y절편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자, 가은아. 자, x절편이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얘랑 같은 말인데 점으로 말하면 몇 콤마 몇을 치나요? 마이너스 2콤마요. 여러분들이 이거 구할 때 원래 과정이 뭐냐면 y 값이 0일 때의 x 값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말인데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지난다니까 대입해서 a 값 구하자. 이렇게 푸는 게 실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a 값이 얼마나? 2분의 3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식을 만드셔도 됩니다. 그치?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 위에 보시면요, 한번 여기 체크 좀 해볼까요? 위로 가보시면요, 여기 3번에 공식 하나 보이잖아. 자, 여기 한번 체크하시고요. 자, 얘는 제가 보통 이제 저랑 오래 하시는 스타일이 있어요. 공식을 별로 안 좋아해. 애초에 별로 이렇게 머리가 안 좋고요. 이제 공식 같은 건 어쨌든 특히 공식의 모양이 별로 안 예쁘면 가능하면 잘 외우지 말라고요. 그냥 따라가는 걸 외우시면 돼요. 근데 얘는 이제 따로 암기를 할게요. 왜냐면 너무 예뻐, 식의 모양이. 자, 한번 있는 그대로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절편이 두 개 나오면요, 이렇게 딱 식을 세워도 똑같은 식이 된다는 거야. 어떻게요? 자, x 분모의 저 절편 a, y 분모의 y 절편을 두 개를 더한 게 1이다 라고 식을 세워도 같은 식이 나라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내려가서 실제로 같아지는지 한번 해보고, 사실은 이유는요, 그냥 이 절편들을 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식을 세워보시면 저런 구조가 나와요. 사실 뭐 이유는 다른 게 없고 한번 되는지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한번 비교만 해볼게요. 알겠지? 자, 얘는 뭐다? x절편이 마이너스 2니까 위에 공식 얘들아 이거 통으로 암기할게요. 왜냐면 이거를 암기하면 좋은 문제가 있어요. 뒤에서 볼 겁니다. 왔다 갔다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모양이 나오면 거꾸로 절편을 바로 꺼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요. 자, 얘는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더하기
y절편이 3이니까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여기를 받아 1이다. 자, 이렇게 좀 하나 외우겠습니다. 이윤이 예뻐서요. 이 정도는 예쁘니까 이번 시험 때만큼만. 그러니까 시험 끝나면 이런 것도 사실은 외우지 마세요. 그냥 만들면 돼. 어렵지 않잖아요. 이번 시험 때만큼은 외워서 쓰자는 거야. 알겠지? 자, 얘랑 같은 식이 비교해 볼게요. 자, 이 식 양쪽에다가 3 곱할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되고요. x를 반대편으로 이항하시면 똑같죠. 실제로 같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거는 뭐 공식도 아니야 원래는. 그냥 이제 절편을 AB라고 두고 해봤더니 실제로 이런 식을 만들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 정도는 외우겠습니다. 예쁘니까요. 아시겠죠? 다음 장 볼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안 한 것들은 한꺼번에 몰아하려고 좀 건너뛰는 겁니다. 자, 1048번 나오세요. 자, 1048번. 자, 이거 한번 그려봐라. 라고 나와있죠. 한번 그래프 한번 그려보실래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거야. 이것도 사실은 중2 때 배웁니다. 요 내용까지도. 우리가 지난번 아마 시험 때도 제가 아마 한번 비유준 적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x 더하기 y는 3이다. 이렇게 쓰면 방정식처럼 보이는데 약간 식의 모양만 바꾸면 함수로 볼 수 있어요. 그런 느낌의 문제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볼 건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파란 색깔은 이거를 방정식으로 보겠다는 거잖아. 그치? 미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입니다. 이게 연립배울 때 나오는 내용이야. 이 내용. 근데 이제 근이라는 건 뭐야? 사실 이거는 그래프를 말하고요. 이거는 사실 함수를 말하거든. 즉, 이 식을 살짝 바꿔서 함수처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뭐 어떻게 해요? 이항해서 모양만. 제가 얼마 전에 그 앞에서 함수의 관점 설명할 때 한번 설명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모양만 바꿔주면요, 일치함수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부를 때 1차 함수라 부를 거고요. 저렇게 나오면 문자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 부를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예를 그려볼 건데, 혹시 여러분 중에 그래프 그리는 거 까먹었을까봐 간단히 소개드리면요. 자, 뭐야 이거? 자, 1차 함수는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선 모양이라 점 두 개만 구하시면 돼요. 아무거나. 근데 보통은 아무거나 안 구하고 보통은 절편을 좀 선호합니다. 한번 절편 꺼내볼게요. 자, 여기 사람들 x절편은 얼마일까요? 즉 구하실 때 y값을 0이라고 두고 x값 구하시면 되겠죠. 9. 그리고 y절편은요. 뭐 x가 0일 때인데 요 자리입니다. 즉 절편 꺼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절편 찍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선으로 그으시면 이거겠죠. 정답은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게 방정식이지만 이제 보기에 따라서 함수로 볼 수 있구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왼쪽 페이지 가봐. 아까 건너뛴 거 이제 약간 부록처럼 나오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그리고 이 내용 때문에 제목을 1차 함수라고 못 말하고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혹시 여러분들 1036번, 1037번 혹시 식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이 두 문제 풀어보실래요? 1036, 1037. 이것도 중학교 2학년 당시에 1차 함수 한창 하다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살짝 이제 이런 식 주면서 한번 그려봐라 라고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번 뭐 시험 할 때도 사실 많이 봤었죠. 이런 그림들. 그 당시에 추계 방정식, 2차 함수 뭐 그런 거라던가. 혹은 뭐 이렇게 그런 것들. 자, 한번 또 시범을 보여드리자면, 자, 이런 거 풀 때 가급적 팁은요,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보세요. 그냥 뭐 암산으로 가능하겠지만, 저는요, 좀 가끔 헷갈려가지고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1036번입니다. 2,5를 지나고, 자, 2,5, 즉 얘를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한 직선.
자, 요거잖아. 그렇지. 요거 혹시 답이나 식으로 말하면 뭐게요? 그렇지. 보통 저희가 이런 가로선을요, y는 숫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더 해볼게요. 자, 밑에 있는 1037번입니다. 자, 3,-6을 지나고 이번에는 x축의 수직인 자, 요런 선 말하겠네요. 혹시 나오나? 요 선은 식이 뭘까요?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당시에도 배웠던 뭐 약간 부록처럼 나온 내용이야. 그리고 자, 여러분들은 좀 잘하는 친구니까 위에 제목이 1차 함수가 아닌 이유가 사실은 여기 있어요. 혹시 여러분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는 함수일까요? 그리고 y는 오늘 함수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자, 그럼 이것도 함수고요. 이제 요번에 내가 그냥 냅니다. 몰라도 돼요. 이제 우리가 2학기 때 가시면 함수라는 단원이 있어요. 숫자로만 된 함수가 있어요. y는 숫자꼴. 이게 상수함수입니다. 함수예요. 사실 얘도 함수라서 크게 문제가 안 돼. 근데 일단은 1차 함수는 아니지. 그래서 제목을 1차로 붙이는 거야, 지금 이런 것들이 1차 함수가 아니거든요. 사실 제목 자체가. 대신에 모양은 직선이라 그냥 퉁치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렇지. 그리고 자, 혹시 여러분들 이거는 함수일까요? 자, 이건 함수가 아니야. 이거는 사실 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친구 때문에 어쩌면 제목이 1차 함수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함수도 아니고요. 얘네 1차 함수도 아니야. 하지만 이제 전부 다 공통점은 직선 모양이라서 그러니까 제목을 직선의 방정식이라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 자, 다음 장 할게요. 자, 1050번, 1051번 풀어보실래요? 자, 이번에는 왔다 갔다 한번 그래프까지 그려보세요. 요거 두 개 정도는 또 그러니까 제가 많이 보는 상황이잖아. 사실 얼마 전에도 저희가 이런 두 선은 종종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을 주면 이게 그래프가 있냐는 거야.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래거든. 알겠지?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이 친구는 자, 2항에서 정리해보시면 x는 -3이고요. 보통 x는 무슨 숫자가 되는 식은요. 이렇게 세로선으로 갑니다. x 값을 찍은 다음에 세로로. 이렇게. 자, 밑에는 y는 -4분의 1이라는 선이고요. 자, 이 친구는 이렇게 y 값을 찍은 다음에 가로로 또 그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그릴 줄 아셔야겠죠? 자, 밑에 있는 거는 제가 쉬는 시간 끝나고 할 거고요. 뒤로 가볼게요. 자, 오늘이 여기 다음 장 두 페이지는 금요일에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어쩌면 새로운 건 딱히 없어요. 그냥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 좀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156쪽 가볼게요. 몇 개만 하면 가시겠습니다. 사실 여기 페이지는 지금 중2도 풀 수 있어요. 어쩌면요. 자, 몇 개만 한번 같이 해볼 건데요. 1081번 가보세요. 아니, 그 전에 1080번 먼저 구경 좀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 해서 점에 관한 걸 배웠잖아. 이제 앞으로 시험 문제는 점을 이렇게 다룰 겁니다. 어떤 느낌으로? 자, 1080번 한번 보이시나요? 자, 첫 번째 문장. 중점을 지나고 나와있지. 점 한 개를 절대로 그냥 안 줘요. 그러니까 어쩌면 내분점, 외분점은 절대로 그냥 홀로 나오지 않아. 보통 이렇게 뒤에서 배우는 원이라든가 직선과 콜라보가 돼요. 그러니까 점을 주고 싶은데 그냥 안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이제 나오는 게 내분점, 외분점입니다. 즉 구할 줄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밑에가 1081번 별표 하나 칠게요. 이거 사실 이게 난이도가 하나짜리가 되려면 알아야 하나짜리야. 모르면 별 3개 정도 무방합니다. 자, 이 문제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1081번.
공부하는 친구들은 요거 처음 보는 문장 아니거든. 혹시 여러분 중에 근데 뭐 지금 6월달이잖아. 한 7개월 전에 시험 보냈거든요. 여러분들 그 중3 기말쯤에 나왔던 내용인데 혹시 여러분 중에 자, 여기에 밑줄 그어 보실래요? 자, 여기까지. 자, 이거 왜 나왔게요? 혹시 감이 나세요? 코사인 까비 비슷한 느낌이긴 해요. 혹시 가은이 기억나? 이거 무슨 문장인데? 탄젠트 30이 뭐게요? 자, 지금부터 그리고 이번 시험 범위 때까지만 사실 얘는 이제 시험 끝나면 이렇게 잘 안 줘요. 근데 이번 시험 범위 때는 자 결론은요. 이게 기울기를 주는 표현 중 하나예요. 기울기를. 그리고 자 결론이 이겁니다. 문제 풀다가 직선 관련 문제인데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몇 도일 때 나오면요. 기울기를 코사인이 아니라 탄젠트로 구하면 이게 기울기입니다. 자,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 줄게요. 왜 기울기냐면요. 자, 요거는요. 사실 이유를 몰라도 돼요. 일단은 뭐 결국 외워서 풀 건데 자, 지금 여러분 그림으로 그린 이런 상황 맞아요? x축이잖아. 이거의 양의 방향과 이쪽 말하는 거예요. 얘가 이루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통 탄젠트, 사인, 코사인은 그 직각삼각형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한번 오랜만에 직각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탄젠트 구하는 공식 기억나? 그림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AB라고 여러분들 탄젠트 원래 구하는 공식이 이게 이거잖아요. 그치? 기억나세요? 이렇게 열고 탄젠트 이게 얘들아 또 뭐 하는 줄 아세요? 이게 기울기 뜻이에요. x값의 증가량에 y값 증가량이라 그 당시에도 유명했던 문제야. 자 외울게요. 자 문제 풀다가 이런 말이 나오면 요거 딱 끊고 아 기울기를 주는 거구나. 탄젠트를 딱 걸면요 저게 기울기입니다. 근데 아마 이제 알아서 못 푸는 친구는 이게 몇 도인지 까먹었어요. 자 한번 쭉 정리해 드릴게요. 알겠지? 여러분들이 뭐 여기 파트는 사인 코사인 몰라야 되는데 탄젠트는 이것 때문에 나올 수 있어요. 탄젠트만 써드릴게요. 알겠지? 뭐 여러분들이 원래는 0도부터 쭉 있는데 뭐 0도는 나올 리가 없고요. 무조건 아마 이 셋 중에서 하나 나올 겁니다. 특수가 이 세 개만 정리해 보세요. 혹시 기억나는 친구? 요거 얼마예요? 요거는 외우세요. 자,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이 문제는 아 기울기를 주는 문제인데 저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별 하나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공감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쩌면 뭐는 틀려야 돼. 그냥 틀려야 돼. 이건 못할 거예요. 대신에 아시면 뭐 별 한 개도 되겠죠. 그냥 바로 기울기를 꺼내서 식 만들면 되니까. 아시겠죠? 자,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쉬었다 할게요. 58분인데 10분까지 쉬었다가 오늘은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복습하는 느낌이니까 한번 집에 가서 앞에 오답 못 쓴 것